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공무원 1위 삶의 신입니다. 자, 2020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이 7월 11일 바로 내일입니다. 자, 아직까지 준비물 제대로 챙기지 않으신 분들은 반드시 방송 보시고 꼭 좀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자, 현재까지 제가 지식인 질문을 좀 받았던 것 중에는 고사장을 아직 못 찾으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시표를 출력하고 고사장을 찾아야 되는데 그냥 전남 그러면 일반 행정 이렇게 찾으신 분도 있고 본인 번호 수험 번호와 맞는 곳을 가야 됩니다. 무조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작은 지역 같으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이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 가겠다는 분들이 있어서 좀 답답합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하나씩 가겠습니다. 신분증, 네, 뭐가 된다 그랬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간이 만료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증, 주민번호가 나와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신분증에 속하는 겁니다. 청소년증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학생증 안 돼요. 공무원증도 안 돼요. 자, 없는 경우에 이제 없어. 내일이에요, 시험이. 어떻게 해요? 지금 가야죠, 지금. 어디로? 주민센터 가셔갖고, 신분증 발급 신청을 하시면 임시증을 줍니다. 물론, 사진을 가지고 가야 돼요. 그냥 갈 수는 없어요. 사진 가지고 가면 된다. 여기까지 알려드리면 되는 거죠. 네, 신분증 없으면 곤란해집니다, 굉장히. 자, 그 다음에 응시표. 자, 응시표는 필수예요, 필수. 가끔 뭐 선택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필수입니다. 흑백도 상관없어요. 사진이 좀 잘 안 나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본인이 선택한 선택 과목도 나오고요. 응시 번호가 나오죠. 수험 번호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수험 번호를 보고 뭘 해야 돼요? 이 밑에 있는 장소 공고 보셔가지고 장소를 찾아야 됩니다. 자, 장소 공고 또 보여드려요. 이 방송은 리바이벌 하는 것 같은데 너무 일찍 찍어 놓으니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고 여러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요 두 번째 엑셀 파일입니다. 엑셀 파일이 잘 안 열리시는 분은 제가 PDF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보시면 되고, 어떤 형식인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어떻게 찾냐 하면 찾는 방법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패턴이 있는데 그것만 잘 보면 돼요. 자, 일단 패턴. 자, 앞에 600, 601, 602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633, 604. 그럼 내가 만약에 603이면 603만 일단 검색을 해보는 거예요. 대신에 옆에 보면 뭐가 있냐?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 지금 여기는 다 서울이에요. 서울. 왼쪽에 서울이죠. 그럼 내가 전라남도 산다면 전라남도를 먼저 가고, 전라남도에 먼저 가서, 네, 전라남도 가서 그 다음부터 번호를 보는 거예요. 자, 어디 볼까요? 이게 어디죠? 좀 이게 파일이 좀 크니까 찾기가 쉽진 않아요. 자, 대구라고 하죠. 대구. 자, 대구라고, 멀리 가기 싫으니까. 자, 대구라고 하고 보시면 앞에 세 자리 번호가 다르죠. 620, 620, 635. 직렬마다 좀 다릅니다. 직렬마다. 그래서 자기가 번호 알잖아요. 번호 순대로 돼 있으니까 찾아요. 그 다음에 뒷번호를 보는 거예요. 뒷번호. 74001부터 74006까지죠. 앞번호는 똑같아요. 앞번호는 똑같아요. 뒷번호가 다르죠. 다섯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맞죠? 다르니까 내가 만약에 74005번이다 그러면 여길 가야 되겠죠. 5번이면 왜 6번까지니까. 1번부터 23번까지. 123번까지. 이렇게 하면 금방 찾습니다. 못 찾으면 제가 1대1 질문 하라고 했잖아요. 하시면 됩니다. 네, 요렇게까지 알려드렸는데 더 못하시면 안 되고요. 자, 마스크 꼭 착용하라고 돼 있죠. 마스크 반드시 가져야 된다. 여분도 꼭 챙겨가야 돼. 여분. 기 떨어져요. 기가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끈이 떨어져요.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2개나 3개 정도는 꼭 가져가세요.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테니까 대중교통 가다가 너무 많이 젖어버린다거나 그럼 못 쓰죠. 그거는 시험 봐야 되는데 이게 꿉꿉하면 시험 못 보잖아요. 대기 시간 동안도 계속 그거를 끼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는 책상 서랍에 넣어놨다가 시작할 때 바꿔 껴도 되고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합니다. 마스크 바꿔 끼는 것 같은 경우는 너무 젖어서 그렇다고 한 5분 전쯤에 바꿔 끼면 되죠. 그러면 의심 없이 버리고 그냥 껴요. 자, 그 다음에 컴퓨터용 사인펜 반드시 필요합니다. 없으면 옆 사람한테 빌려야 돼요. 얼마나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빌려요? 가서 있어야죠. 자, 국가직은 수정 테이프가 가능합니다. 수정 테이프를 화이트 아니에요. 물로 된 거 말고, 예, 그 다음에 스티커처럼 띄어서 붙이는 거 옛날 방식이죠. 그런 방식은 안 되고 수정 테이프로 덮고 손으로 꼭꼭 눌러줘야 됩니다. 손으로 떨어질까봐 그런 거예요. 워낙 많은 이 시험 답안지를 채점하기 때문에 이만큼 쌓아놓고 착착착착착 이렇게 가는 형식이에요. 그러니까 가다가 툭 걸리면 혹시나 빠질까봐 눌러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걸 또 되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새로 바꾸는 건 한 장까지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한 장까지. 그런데 시간이 없어요. 왜? 기본적으로 이름,
그 다음에 생년월일, 응시번호 이런 것들이 다 마킹돼서 나와요.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은 보통 필적 확인하고 뭐 감독관 사인,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는 게 이름도 아마 한번 쓸 거예요. 이 정도인데 이걸 다시 한다고 해도 1분은 걸린단 말이에요. 1분은.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마킹할 때 책형 있군요. 책형 안 했어요. 책형까지 해야 되는데 다시 막 옮겨 적는데 그게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시간이 걸리니까 1분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OMR병에 걸려요. 그게 뭐예요? 내가 시험번호를 제대로 체크했나 안 했나 이제 막 궁금합니다. 물론 국가직은 이거 사전 공개가 됩니다. 사전 공개가 되기 때문에 그때 알아보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찜찜하잖아요. 그러니까 수정 테이프를 꼭 가져가세요. 자, 그 다음에 선택사항 필기가 있습니다. 자, 답안지에 체크하는 건 무조건 컴퓨터 사인펜만 가능해요. 컴퓨터 사인펜 외에는 손을 못 대게 돼 있습니다. 본인이 뭐 나는 연필로 이름 쓸 거야 그러지 마시라고요. 컴퓨터 사인펜만 가능해야 돼요. 그래도 시험 문제 풀 때는 샤프 쓰거나 하는 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풀 때는 상관없습니다. 시험지 다 줍니다. 그러니까 가져 나올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연필 정도 하나 더 가져가면 되겠죠. 네, 연필이나 뭐 샤프인데 샤프도 샤프심을 좀 잘 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샤프심이 자꾸 끊기는 사람들 따따따따거린단 말이에요. 그럼 옆에 사람들 다 쳐다봅니다. 아, 큰일 나요. 네, 그렇죠. 그다음 아날로그 손목시계는 사실 필수예요. 필수. 손목시계가 없으면 얼굴을 자꾸 들어서 앞을 보든지 옆을 봐야 돼요. 그 몇 초가 아깝습니다. 사실 따져보면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시선이 그쪽으로 자꾸 가면 감독관들이 예의주시해요. 그렇기 때문에 손목시계 필요하다. 그다음 물은 시험 보기 전에 먹어요. 직전에. 예, 미리 먹어서 또 한 50분 됐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는데 50분 됐는데 막 화장실 가고 싶어갖고 막 뛰쳐나가시는 분도 있거든요. 혹시나 시험 볼 때 너무 목말라가지고 목이 타서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50분 정도에 딱 한 모금 먹고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티슈 가져가라고 하는 거는 물티슈 뭐 앞에서 나눠도 줘요. 저번에는 물을 주더라고요. 이게 뭐 지역마다 다릅니다. 보통 공무원 학원들에서 와가지고 뭐 홍보물을 좀 줘요. 그때 이제 물티슈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는데 가능하면 하나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책상 닦아야 돼요. 학생들이 등교를 요새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책상에 먼지가 가득합니다. 예, 먼지 하나도 나중에 굉장히 스트레스 쌓여요. 그 다음에 낙서 같은 것도 해놓은 게 있죠. 책상에 지울 수 있는 건 좀 지워놓는 게 좋습니다. OMR에 묻을까봐. 물티슈 닦고 휴지를 한번 닦아야 됩니다. 물기 남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돼요. 네. 근데 손 같은데 묻어요. 잘하면 깨끗이 닦는 게 좋고요. 그다음 공부할 책은 뭐 필수죠. 당연히 공부할 책. 책 가져가면 안 되지 않나요? 가져가도 됩니다. 다 앞에 낼 수 있어요. 가방에 넣어서 내면 됩니다. 자, 여벌의 마스크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에어컨이 내일이 오늘 지금 보니까 비가 와요. 비가 오기 때문에 내일도 뭐 찜통더위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근데 에어컨을 또 누군 틀어달라 그러고 누군 안 틀어준다 그러고 이런 또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에어컨 가까이 있으신 분들은 또 춥죠. 그러니까 약간 얇은 거 하나는 걸쳐 입고 있다가 너무 덥다 그러면 벗어버리세요. 옷 벗는 거 갖고 또 뭐라고 안 합니다. 절대로. 네, 중간에 이상한 짓을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 거지. 옷 벗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너무 너무 더워서 못 벗겠다. 너무 차가우니까 옷을 입겠다. 그러니까 옷을 입고 있는 게 낫겠죠. 그럴 바에는. 보통 보니까 에어컨을 먼저 안 틀어줘요. 저도 지방직 시험 보러 갔더니 8시에 제가 도착했는데 도착한 거는 되게 일찍 도착했는데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일 일찍 가지도 마세요. 8시에 딱 열어주더라고요. 진짜로. 들어갔는데 한 8시 40분인가 50분까지 에어컨을 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덥더라고요. 그 창문을 제가 다 열었어요. 그래도 더워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복도 나가서 앉아 있었어요. 부채 들고 나가서. 너무 덥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일찍 가는 것도 또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어떤 데는 또 가자마자 틀어준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게 참 다 달라요. 그러니까 고사장마다 상황이 다 다르니까 이런 것도 잘 해야 되고 혹시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응시표가 없거나 뭐가 가다가 갑자기 응시표가 없네? 그러면 돌아가지는 마시고요. 그래서 지금 뭐 해야 되냐면 응시표를 스마트폰에 하나 찍어 놓으세요. 응시표가 없다고 응시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기 때문에 응시표를 스마트폰에 찍어 놓으면 자기 번호하고 선택 과목 뭔지 알죠? 네, 그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사실은. 그래도 가져가야 돼요. 가져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왜 없냐 그러면 분실했다 그러면 되니까 일단 그렇게 해놔라. 미리 해놔라. 그렇게. 고사장 약도도 잘 보시고요. 아직까지는 뭐 장소 변동은 없는데 장소 변동이 긴급하게 뜰 수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 같은 것도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넉넉한 시간에 가야 돼요. 장소를 완전히 바꾸진 않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여기 코로나가 오늘 발생하면 어쩔 수 없죠. 내일은 못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학교 어디 근처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가서 붙여놓겠죠. 그리고 문자 메시지 보내줘요. 하루 전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조금 문자 메시지 오는 것도 좀 귀를 기울여야 돼요. 네, 그냥 막 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자, 오늘은 언제 자야 돼요? 일찍 자야 됩니다. 일찍 자야 돼요. 일찍 자고 내일 좀 일찍 일어나세요. 6시 반이나 7시 정도에는 6시 반엔 일어나야 되겠죠? 씻고 이동하는 거리들이 있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셔야 되는 분도 있죠. 5시 반. 그럼 일찍 자야죠. 오늘까지 막 공부 막 11시, 12시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일 아침에 좀 일찍 가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한두 시간은 내일 아침에 10시간이나 뭐 맞먹어요. 아침에 굉장히 집중력이 좋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되고, 너무 일찍 안 가도록 하는 거. 이거 뭐 미리 갔으면 좀 기다렸다가 하시면 되고, 자동차 주차가 안 된다고 계속 써 있는데 가져가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용감하신 분도 있는데 복불복이에요. 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안 된다고는 일단 장소공고에 나와 있었기 때문에 안 되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고, 뭐 갔는데 되더라 그러면 할 수 없는 거고. 예, 복불복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거 너무 또 신경 쓰지 마시고요. 미리 막 전화해도 안 알려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안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만약 꼭 가져가야 되는 상황이 있죠. 정말 너무 멀고 그래서 그럴 때는 어디 주차할 때를 먼저 좀 미리 로드뷰라는 게 있잖아요. 로드뷰. 예, 로드뷰로 먼저 보셔갖고 요 정도에 넣어놓으면 되겠다. 그러니까 끌고만 안 가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요 정도에 주차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데를 먼저 플랜 B를 짜놓고 차를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방직 시험 때는 넣어주더라고요. 넣어주는데 몇 시 이후에는 또 안 넣어주고 그게 뭐 애매했어요. 그래서 저는 안 가져는 갔는데 차를 다른 공영 주차장에 그냥 세우고 갔습니다. 돈 냈어요. 그냥 돈 내는 게 낫겠더라고요. 차라리. 왜냐하면 학교 들어가서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불안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면 일단 공부가 안 되는 그날 시험이 힘들어져요. 아침에 운전해서 갔는데 못 들어가게 해요. 그럼 그때부터 이게 뭐라 그러죠? 멘붕이 오는 거예요. 멘붕이 와서 이제 큰일 났다. 이거 어디다 대냐. 이제부터 막 머리가 아파지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이 이제 떠나서 내 차를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택시, 그 다음에 대중교통, 뭐 택시로 가시는 분들은 아침에 안정적으로 가실 분들 택시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니까 꽉 막히지는 않아요. 보통 아침이니까. 예, 그런데 또 이제 상습 정체 구간이 있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습 정체 구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가장 편하죠. 서울시는. 서울은 그렇죠. 뭐. 예, 인천도 약간 그런 경우가 있고 한데 자 그렇게 되고요. 제가 내일 시험지가 저는 시험 보러 안 갑니다. 그래서 시험지를 못 보기 때문에 난이도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녁에 공개가 될 거거든요. 시험지 공개되면 한번 풀어보고 그에 관련된 방송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